새만금 내부의 전주시만한 면적이 육지로 드러나 산업단지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새만금 내부를 항공 촬영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인근 전남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단지의 방역이 강화되고 당국도 비상예찰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과 추석 음식을 나누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과 온정의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방조제 안쪽으로 전주시만한 면적의 바다가 무트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또 한쪽에서는 농작물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새만금 내부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안내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중간 지점인 신시 배수관문이 위용을 자랑합니다. 10개의 수문이 있고 높이는 15m, 문짝 1개의 무게만 480톤에 이릅니다. 통합통제소인 삼삼센터, 위에서 내려보니 배 모양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쭉 뻗은 방조제 좌우로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물색. 왼쪽이 담수호, 오른쪽은 바다입니다. 방조제 북쪽 산업단지입니다. 준공을 앞둔 열병합 발전소가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드넓은 공장 부지가 펼쳐지고 발전소 너머로는 군장 국가산업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매립된 용지 기준으로 37%입니다. 길게 늘어진 가토제,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지만 오른쪽은 신소재 나노융합단지가, 왼쪽은 자동차 부품 산단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방수제 60km 중 그중에 한 50km인 8개 공구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나머지 4개 공구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동진강이 흘러나가는 새만금 남쪽 농생명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습지 공원을 지나 광활한 초원이 뿌연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밭에는 사료작물로 쓰이는 수단그라스가 650헥타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랙터들이 오가며 수확이 한창입니다. 방조제를 착공한 지 14년이 흘러 전주시 면적의 바다가 땅으로 변모한 지금, 새만금은 올해 한중 경협과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추석 명절을 즈음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피해 복구도 아직인데 마치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발병에 축산농가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차량이 연신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개사 내부가 흠뻑 젖을 정도로 꼼꼼히 소독약도 뿌립니다. 생석회와 각종 방역 장비도 농가마다 지급됐습니다. 일주일 전 전남에서 발생한 AI가 전북을 향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나주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강진, 그리고 서광주 지역, 그다음 최근에는 담양 지역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AI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김제 용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설처분 이후 아직 재입식도 못했는데 번져가는 AI로 아무 닭이나 살 수가 없어 올겨울 농사도 손을 놓아야 할 처지입니다. 외부에서 이제 AI가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좀 출몰을 하다 보면은 올해나 내년까지도 이게 입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난해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는 150여 농가에서 339만 마리가 살처분돼 24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AI가 연례 행사가 된 것은 만연한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지만 대책은 미흡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병의 공포와 악취 민원으로 이곳 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김윤덕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구 비례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에 따라 전북은 현재 11석에서 2석 이상이 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농어촌 대표성이 우선이라며
최소 10석은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농촌지역 의원들도 농어촌 특별선거구 신설을 주장하며 지역구 축소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찾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분들에게는 추석 명절이 오히려 더 쓸쓸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소외계층들과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달궈진 팬 위에 전 익는 냄새가 온 강당을 채웠습니다. 노릇노릇 군침 돌게 익어가는 음식이 명절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길게 늘어앉아 명태전과 버섯전, 오색의 꼬치까지 200가구에 전달될 명절 음식을 하느라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너무 뿌듯하고요. 감동적이에요. 또 이렇게 어르신들 갖다 줄 때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느새 한국 생활에 적응한 다문화 가정 주부들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재밌어요. 안 어려워요. 친구들랑 같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바구니 한가득 담은 전과 미리 준비한 송편 그리고 과일을 들고 노부부의 집에 방문합니다. 평소 찾는 이 없이 썰렁했던 집안에 오랜만에 온기가 돕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웃음꽃을 피우며 더불어 사는 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추석 명절. 홀로 남겨진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가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와 제조업소 등 261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학교 급식소 7곳과 매점 1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곳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 불량이 2곳, 식자재 보관 기준 위반 1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한전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송전탑 건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송전철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주민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넉넉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 때문인데 여태 그래왔는데 하고 방치하다가는 자칫 우울증 같은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고차원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시장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대목장에 나온 주부들의 차례상 준비에는 왁자지껄한 흥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모처럼 풍성한 상차림 생각에 넉넉해진 마음은 장바구니가 손에 들리는 순간 이내 부담으로 바뀝니다. 이런 거 준비하려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렇게 창 푸는 게 스트레스지. 창 푸는 게 봐요. 창 푸는 게. 22살의 시집와 30년 넘게 명절 준비 때마다 시댁과 갈등으로 가슴앓이를 해온 주부. 그러려니 하고 견디며 지내왔는데 2년 전부터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쑥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기도 해 최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뭐라고 말할까요?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만 하고 싶어요. 대목 준비로 쌓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까닭없이 불안해지거나 두통, 짜증, 소화불량, 불면증 등을 호소하면 증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러다 말겠지 하며 마냥 참기만 했다가는 치료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그런 증상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특히 많은 명절 증후군은 신체는 물론 정신적, 심리적 질환으로 배려하고 부담을 함께 나누는 협력의 마음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모두에게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가장 상식적인 조언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가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547건의 사고로 21명이 숨지고 1,140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중 연휴 첫날에만 32.7%에 해당하는 179건의 사고로 6명이 숨졌으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 특별 전시회를 마련하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비롯해 전통놀이 체험 등을 준비한 도립미술관과 국립전주박물관 등 도내 23개 문화시설이 추석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됩니다. 또한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주 전통문화관 등 공연장과 영화관, 휴양림 등 도내 90개 시설에서 무료 입장이나 입장료 할인이 제공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오늘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요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민연대는 개혁에 역행하는 여야를 비판하며 지역 독점 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추석을 앞두고 모래내 시장에서 상인들을 위한 범도민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앞서 도당은 당직자 등 60여 명에게 임명장을 주며 내년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했던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에 피크닉 쉼터가 개장했습니다. 피크닉 쉼터는 수목원 안 1,100제곱미터 규모로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평상과 야외 테이블 등을 갖췄습니다. 군산대학교 재학생 800여 명이 대학 축제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가행진과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는 대학 축제에서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부모의 안부와 고향 풍경 등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매월 2차례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7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추석을 맞아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국에 선물을 보낼 때 발송 비용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접수를 한 뒤 진안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전북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하나도 없어 고향까지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버스보다 비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추석에는 대수가 부족하다며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된 낙동강에 해수 유통을 하기로 한 부산시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수질이 6급수 수준으로 떨어진 새만금호도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며 전라북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기초수급 대상 학생 13,000여 명에게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지급했지만 맞춤형 교육급여로 제도가 바뀌면서 올해는 11,000명가량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일까지 14,000여 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조사가 마무리되면 11월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익산시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하루 8만 톤의 상수를 공급받고 있는 대야수계의 저수율이 15%로 떨어져 농어촌공사가 조만간 용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대야수계 용수가 끊어지면 금강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제한급수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